사랑하고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천안시 문성동, 복명동, 성정 1,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 질문에 앞서 충청남도를 위해 많은 성과를 내며 진심으로 노력하시는 김태흠 지사님,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관련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현장에서 뛰고 계신 정강섭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의회 직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도정 질문은 현장에서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과 제가 직접 다니며 확인한 사항을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사안에 대해 같이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으로 도정 질문 이후 도민들의 목소리와 제시된 대안을 정확히 분석해 도민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보자는 의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은 토론이나 주장을 정제하고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 핵심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병도 천안교육청 교육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천안교육장 이병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장님. 늘 밝고 웃는 모습으로 도민의 자녀들을 위해 애써주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병원에서도 저랑 마주쳤죠. 몸은 괜찮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안교육장으로 가시고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나름대로 교육감님께서 보내주신 목적에 부합되도록 천안 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지원 행정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업무 협약이 많은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쭙니다. 자, 모니터를 보시면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었죠. 교육장님 가시고 나서 빨간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3일 체결. 천안시 파크골프협회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 체결. 2025년 4월 25일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간 업무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및 우수 사례 공유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 이건 무슨 협약입니까? 네, 먼저 말씀하신 파크골프협회와의 업무협약은 그 파크골프협회에서 요즘에 이제 뜨는 종목인 파크골프를 아이들에게도 좀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이 있으셔서 우리 교육청은 저는 또 역제안을 했습니다. 세대 공감의 인성교육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파크골프가 규칙이나 장비도 간소화되고 해서 어른 세대들과 아이들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종목으로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천안시 파크골프협회와 4월 달에 업무협약을 했고 이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선정을 해서 천안시 파크골프협회에서 파견하는 지도자분들이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방과 후 활동이나 협력교사로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교육감님한테 이거는 보고돼가지고 승인을 받으신 거죠? 지역교육청에서 예. 그 우리 관내에 있는 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대학 예. 또는 단체들과 할 때는 교육감님의 허락을 받지는 않고 예.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이제 MOU 체결한 앞서 모두반원에서는 교육감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건 이제 업무협약과는 관계없고 저를 예. 발령내 주신 취지에 네. 맞게 열심히 두 번째, 활동을 하고 있다는 지금 말씀입니다. 아산교육지원청을 보시면 예. 저 읽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저건 뭡니까? 그 천안구 아산은 인접지역입니다. 그 우리 대부분의 이제 충남에는 14개의 시군교육청이 있는데 권역별로 이제 교육장들의 협의회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천안구 아산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산동초등학교와 차암초 학생들의 학구가 겹치고 뭐 성정초등학교와 서정초등학교 학생들도 서당초등학교 학생들도 학구가 겹치고 이런 문제들도 같이 협의하고
또 장제리에 신설하게 되는 한여울학교라는 특수학교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양쪽에 운동선수들의 연계 종목 연계도 네. 있고 해서 우리 뭐 아산교육청하고도 한번 업무 협약을 맺어보자. 이건 뭐 제가 제안드리진 않았고 아산교육장님께서 제안해 주셔서 네. 고마운 일이다 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업무 협약이요. 그러니까 제가 모두 발언에 말씀드렸잖아요.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대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제 의견이 아니면 밝혀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 네. 의견은 제안이나 대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같은 교육청 안에서의 기관들 간에 예. 별도의 업무 협약을 맺어서 하는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기사도 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예. 그런 얘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 협약이 어찌됐든 교육장이 가시고 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장이 앞서 말씀드린 데서 도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직접 도민들에게 들었던 내용이기에 확인을 해달라 하여 바로 묻겠습니다. 내년 충청남도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를 하십니까? 뭐 제가 현재로서는 네. 8월 말에 교육감님께 의원 면직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 이전까지 의원님이 존경하는 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출마 여부는 본인의 중요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존중합니다. 다만 현재 교육장님 위치는 교육 공직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교육장님 모니터를 봐주십시오. 지난 대선이 있기 하루 전 교육장님의 페이스북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에 극우 정치 세력 관련 기사를 첨부하고 이 뉴스를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글을 남겼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거 전날입니다. 뭐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어떤 견해일 수는 있겠지요. 뭐 그걸 좀 뭐 네. 법률적인 어떤 제한 한도 내에서 저는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6월 4일 개표가 끝나고 대통령 당선 축하 글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 사진 하단에 소속과 성함을 넣어서 편집된 사진을 넣은 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신 건가요?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밝힌 겁니다. 예. 자, 잠시만요. 선거 당일 이런 포스팅은 도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발표 당일 이런 포스팅은 도민들에게 어떤 성향을 보이기 위함인가요? 여기 계신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도민 가운데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장님의 입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제가 올린 글에 대해서 댓글을 다신 분들의 의견도 다양합니다. 지지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은 우려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 대통령 당선이 위해 쓴 글에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그 여당 후보이셨던 분의 공약도 적극적으로 교육 공약을 정책화해서 밝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도 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는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천타천 예. 제가 듣는 얘기가 많은 게 다음 교육감 출마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예. 그런데 지금 신분은 공직자이십니다. 예. 그죠? 자, 화면을 또 봐주십시오. 이병도 교육감님은 근무 시간에 글을 올렸습니다. 점심시간도 퇴근 후도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근무 시간에 글을 올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근무 시간에 학생들과 관계되는 건 제가 올린 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관계되지 않은 건 뭐 페북에도 예약 기능이 있어서 예약 설정을 해놓으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는 근무 시간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예. 아이들의 어떤 홍보성 있는 기사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올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입법 정책 담당관에게 이 사항을 문의했더니 매일 두세 개씩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예. 다시 화면 보시죠.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옆 도시 신세균 교육장은 프로필 사진이 전부입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산은 안 하고 교육장님만 이렇게 할까요? 질문하시는 취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들으시면서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 분의 페이스북을 공직자 시민분들께 예, 어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비교해서요. 예, 예.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성실 의무가 문제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물론 워낙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교육장님을 뵀었기에 저는 열정적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와 정치 운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충분히 말씀을 인지하면서도 저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인 기본권이 너무나도 넓게 제한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교원에 대한 정치적인 기본권은 세계 각국에서 최근에 폭넓게 인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이고,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도 뭐 공약으로 일정 부분은 좀 열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이 되셔야 돼요. 뭐 그렇지는 원래 않습니다. 공직자로 계속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다른 분들은 왜 지키고 있어요? 뭐 지키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고. 자, 그럼 보세요. 저희가 그럼 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서 이거 참 위험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화면 보세요.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의 금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이 담긴 기사를 올리고 큰 충격을 받았다가 글을 올리는 것은 한쪽 진영은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지는 않고 뭐 그런 예, 우려를 해주시는 알겠습니다. 분들이 또한 근무 시간 계시다라는 SNS에 인정합니다.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듣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예. 저는 내년에 공직자들이 출마하는 것은 본인의 결심이기에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어 자칫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지역에서도 도민 중에 이래도 되는 건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향후에는 뭐 좀 제가 8월까지 공직자로 오늘 제가 시간에 예. 내년에 출마를 하시는 거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데뷔 무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런데 현재 공직자란 말입니다. 예. 계속해서 공직을 하셨던 분이라고요. 이는 이병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자천, 타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모든 법률의 제한을 받는 공직자들이 자칫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우려를 감안해서 향후의 활동은 좀 뭐라 할까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답변하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의회에서는 제가 이병도 천안교육장에 대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추후 정확한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육감님, 김주철 교육감님 답변서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오늘 저희 도정질의 첫 질의에 나섰던 우리 존경하는 박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참 교육청은 인지와 인식의 문제에서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많은 괴리가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감님이 제가 알기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좀 중점적으로 하시죠. 근데 답변을 들으시면은 시스템과 제도만 얘기하시고 그 안에서 해결된다고 하는데 개선이라든가 뭔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속이 확 뚫릴 만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어요. 저는 진보적인 교육감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도민들에게 사랑받아서 삼성까지 오신 분이고 11년째 지금 교육감 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약간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내용을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장들은 교육감료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 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표현을 정확하게인지는 못하지만 그런 취지 내용이 있다는 거는. 뒤에 화면 보시면 제가 보고 한 거고요. 교육감님 보시기에 앞서 이병도 교육장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짧게 1분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교육장님께서 다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를. 좀 더 제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에는 제가 이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 관심 갖고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걱정이 되세요? 아니요, 이거 말고요. 아까 제가 이병도 교육장님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35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교육장들에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아까 SNS 사진을 보시면 안 보셨습니까? 이거 선거 전에 이런 포스팅 하시고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정치적인 얘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포스팅들이 교육장들이 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를. 저거를 이제 오늘 처음 봤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여기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항 네. 10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은 다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선으로 충남도민의 선택을 받으신 김지철 교육감님을 평소 존경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천안 교육 현장에 건강에 해로운 성면이 있는 곳은 이제 없나요? 네? 성면이 있는 교육 현장이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안에. 교육 현장에. 교육장님의 성년의 날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나 아이들이 수업 받는데 네. 성면이 다 제거됐나요? 건강에 해로운?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네. 교육 현장에 네네. 아이들이 수업 받는데 네. 성면이 천안 지역에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소수는 있을 수 있는데 예, 거의 있죠. 없다고 봐야죠. 예, 거의 없는데 있죠. 아직 있죠. 교육감님이 11년 동안 공교육을 위해서 헌신을 하셨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그 부분 뭐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께서 잘 판단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질문을 그렇게 드린 게 아닌데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의원님도 충분히 생각하시라고 본다 이런 뜻입니다. 공교육을 강화시키시죠. 공교육을 강화시키려고 하셨는데 근데 천안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학원비가 100만 원이 넘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언론 인터뷰, 행사 참여, 정치적 성향을 중점적으로 글을 남기는 상황. 천안에서 교육장님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들 페이스북이나 SNS는 전 그걸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마치 이제 감독하는 것 같아가지고 감시하는 것 같은 느낌 들까 봐서 그런 건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감님은 선거를 치러보셨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판단하고 계시죠? 맞죠? 아니 그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대통령께서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 그 SNS를 다 들여다본다고 생각하면 아니요. SNS를 들여다보는 거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그랬을 경우에 천안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셔서 그러는데 이게 천안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교육감님은 모르셨다고 하지만은 이미 교육청에 있는 직원분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오늘 의원님 띄워주시는 바람에 그냥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공개입니다. 전체 공개. 그리고 5천 명이 넘습니다. 팔로워가. 저는 이게 현장에서 산적해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해야 될 그리고 공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 할 일도 많은데 그러니까 저기 선거에 나가시냐고 제가 첫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일을 맡은 바 소임을 더 잘하시는 게 더 중점이 저도 돼야죠. 하여튼 관심 갖고 오늘부터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앞서서도 질문을 드렸었는데 늘어나는 외국인 자녀 교육에 대한 도교육청의 운영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예, 화면 보시면요. 외국인 자녀가 늘어나고 있는데 맞죠? 교육감님? 아까 저기 유성재 의원님도 네, 네, 예, 네, 맞죠? 네. 한국 학생들과 같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신창 초등학교 중심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리 네. 이거 교육청에서 지리서 할 때 교육감님한테 보조 안 합니까? 제가 지리서에 분명히 담았는데 그래서 의원님 역차별 아까도 그런 얘기가 유성재 의원님 질문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거나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작년에는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 들어간 예산은 얼마이고 올해는 증가했습니까? 아까 자료에는 있었는데 지금 아까의 답변이 없었습니다. 네, 수치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늘어난 건 맞지요? 예. 예산도 늘었겠지요? 신창 초등학교에 한해서는 24년에 비해서 25년이 조금 줄지 않았나 싶어요. 줄었습니까? 지금 한 학급에 예를 들자면은 많게는 교사가 몇 명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학업 증진을 위해서 네. 통역을 해주는 학생 선생님이 계시죠. 우즈베키스탄에 오시는 분. 네네. 예. 그리고 원래 교사 선생님이 계시고, 그죠? 네. 교사가 있고, 네네. 그 다음에 또 한국 아이들이 못 따라가면 그걸 또 학습을 도와주려고 하는 선생님이 또 계시죠. 네네. 세 분이 계신 거죠. 한국어 강사가 계시고 다문화 언어 강사가 계시고 네. 담임 선생님 계시고 그러면 세 분이잖아요. 우즈베키스탄인이 한 분 계십니다. 예. 자,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학생이 신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 전학을 가는 사람들이 전체 100명 중에 27명이나 된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교육청에서. 그럼 27%죠? 맞죠? 왜 한국 학생들이 전학을 선택했을까요? 예,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 수준의 수업을 좀 맞추다 보니까 내 수업의 질이 좀 낮아질까 않을까 이런 우려, 또 그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좀 기피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도 들었고, 그래서 올해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더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그 현상 파악을 하셨는데 제가 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학을 가려면요 부모님의 주거 이동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집을 구하는 것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녀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뒤따르게 됩니다. 물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한마디로 전학은 쉬운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예산도 많이 드는데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가 늘고 교육적 효과도 컸습니까? 어쨌든 아까도 말씀 중에 앞선 의원님들 답변 드릴 때 또 의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자녀들도 한국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좀 케어하고 교육시켜야 되는 건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뜻은 저도 아주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반에 갔다 왔거든요. 신창초등학교로. 반대로 기존의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좀 나아졌습니까? 통합반을 운영해서 같이 수업을 받는데 1년 동안에 외국인 학생과 그 다음에 한국인 학생들이 좀 학업 성취도 이런 것들이 늘어났냐고요. 늘어났습니까? 차이가 좀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올해 좀 집중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인 학부모도 한국인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하다고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견해도 상당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협약을 통해서 반에서 우즈베키스탄 교육자가 와서 교육을 도와주고 있지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한 분당 1년 임기이고 네네. 체제비와 인건비 등을 어디서 지원합니까? 네? 이 우즈베키스탄 교사분을 교육청에서. 네네. 그럼 한 해 얼마 정도 예산이 듭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우리 인건비보다는 적고 우즈베키스탄보다는 좀 많고. 기획국장님 얼마예요? 1억 7,600만 원이 우즈베키스탄 교사 한 분한테 1년 동안 지급되는 금액입니까? 체제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제비 포함한 거? 체제비 포함으로 해가지고 네, 그죠? 네. 그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충청남도 교사가 파견직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즈베키스탄에? 예, 맞습니다. 이분들은 그 체제비와 인건비를 어디서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내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내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많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학업성 지도도 늘고 있지 않은데 꼭 필요해서 그렇게 해보시려고 하는 거는 의미상에서는 저는 진심으로 이해는 하고 있는데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만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희만 예산을 부담하면서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갖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 주셔서 좀 다시 원점에서부터 한번 쭉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우리 유성재 의원님이 말씀도 주셨는데 저도 좀 대안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근무를 나가시는 분들 특히 해외 사례를 보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뉴질랜드는 공립학교에서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고 방과 후 등을 통해 한국어 등 외국인 학생들의 언어로 보강 수업을 한답니다. 무엇보다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하기에 그 나라 언어로 수업을 진행할 뿐 내국인도 외국인도 진도가 늦어지는 일을 벌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해외 외국인 교육 사례라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저 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제2국어로서 영어 사용하는데 이 아이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 좀 단점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도 걱정하신 거 말씀처럼 사실은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해다가 잘못된 거 있으면은 시스템도 돌아가다가 잘못되면은 고치고 자동차만 하더라도 뭐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때그때 이제 문제점이 생기면은 고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셨다는 말씀을 좀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요. 제안을 하나 더 드리겠는데 교육감님과 교육청 공직자들은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사례를 접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예산 문제 등을 종합 검토해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성장에도 외국인 자녀의 학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도록 개편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는 네. 도정 질의 이후에 따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그 의원님 좋은 지적도 제안도 주셔서 저희 한번 바둑 복귀하듯이 쭉 살펴보고 그 검토 결과를 의원님께 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박정조 행정부시사님 답변서로 나와 주십시오. 예, 행정부지사 박정주입니다. 부시사님 지난달부터 중국, 태국 등에서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라디오에서도 고위험군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라는 내용을 종종 들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저희도 경험해봤지만 또 다른 변이가 발생하고 전염률이 높아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외여행 또는 출장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확률도 있고 외국인으로 인해 유입될 확률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인들도 해외에 나갈 계획이 있다면 백신을 맞는 것이 중요하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시사님 화면 보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5월 30일입니다. 천안과 아산에 백신이 단 한 군데만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병원에 확인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맞아보려고 했더니 네. 없어요. 예. 보건정책과에서 주신 2024년도 10월 1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보면 시군별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에서 65세 노인 등 고위험군이 많은 서천, 홍성, 예산, 태안은 무료 접종이 전무합니다. 천안, 서산, 논산, 금산, 부여, 청양, 홍성, 태안은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맞습니까? 자료를 줬으니까 맞겠죠? 네. 제고도 서산 110, 당진 100 등 273도주만 있습니다. 1도주는 백신 1명 1회분 분량입니다. 이 표를 보고 부시사님은 현재의 위험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충청남도 의료원은 어떨까요?
화면 보시면 재고량이 서산 의료원만 47도주가 있습니다. 이러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이 되면 우리는 또다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하라고 홍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네. 어디서 맞아야 하는지 지금 자료라면 천안에서 서산까지 가야 하는데 이마저도 가는 도중 다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장 상황들을 보니까 실제 그런 상황이라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듣기로는 일반인 접종 백신 가격은 13만 원 선을 넘지 않는데 아까 그 통화 내용에 보셨듯이 보건소 상담원이 저한테 17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예, 한 주셨어요. 15만 원에서 17만 원 그 정도 한다고 예, 네. 저도 확인했습니다. 제가 이 예방접종 받으라고 질병관리본부 라디오에서 들었던 내용을 네. 13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이쪽에서는 더 높습니다. 예, 실제로는 15만 원, 17만 원 그 정도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여름 휴양지이고 외국인 근로자 유입 많은 지역의 코로나19 변이 유행, 현재 충남 이를 막기 위한 준비가 부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최소한 충남 의료원에는 어느 정도는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또한 국가별 유행 정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해외를 나가는 도민,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관광객들의 유형도 분석해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부의사님, 아사시 배방은 왜 읍입니까? 원래는 그 기준상으로 보면 읍 충족 기준을 넘었는데 그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들이 현재는 이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보시면 승격 시 달라지는 주요 제도인데 등록면허세, 재산세, 읍면이 저렴하고요. 건강보험료는 22%, 대입 특별전형은 농어촌 자녀 특별전형으로 학자금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인구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배방이 지금 9만 한 2천 정도 25년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배방 읍만 9만 2천입니다. 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는 구도심 지역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질적으로는 배방보다 모든 면에서 뒤처지는데 차라리 동지역 읍면해달라. 네. 가능합니까? 그 동으로 분동을 했다가 다시 그 읍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사례가 저 경남 양산 지역의 웅산읍이라는 지역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은 이거는 솔직히 비유를 한 건데 네.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네. 주민들이 그 정도로 네. 너무 이제 좀 때가 지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예, 예. 예, 혜택만 받고 있다. 네. 이런 지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저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건 기본적으로 아산시에서 네. 그 실태 조사를 하고 네.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네. 최종 의결된 다음에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주민들께서 아마 찬성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유는 배방의 경우만 해도 고등학교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순신고, 설라고, 배방고. 그 부분이 제일 큰 걸림돌로 생각이 됩니다. 네. 농어촌 특례. 제가 비유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네. 역차별 받는 데가 많다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그 대상자가 의미상에서 그 법률에 정하는 거에서의 의미를 목적을 담지 않고 네. 그 특혜를 누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공론화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네. 공론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마지막 제안입니다, 부지사님. 화면 보시죠. 충청남도 의료원 4곳의 구내식당 이용 요금입니다. 직원은 2,500원, 서산 의료원만 3,000원입니다. 네. 제가 저희 상임위 직원들과 함께 먹어봤습니다. 500원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서산 의료원이 가장 맛있고 푸짐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사진에서 공주에 계신 박미호 의원님 잘 보십시오. 공주 의료원입니다. 천안 의료원은 푸짐해 보이지만 글쎄요. 천안 의료원은 인근의 식당을 가려면 차로 이동해야 가능합니다. 공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천안 의료원 직원이 400여 명 맞지요? 네. 425명이 예. 정원입니다. 외래 진료와 병문안 오신 분들도 식사가 유일하게 가능한 곳입니다. 네. 의료원 중에 유일하게 구내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곳이거든요. 예, 예. 부시사님, 직원들의 만족도도 제가 현장에서 물었더니 어땠을 것 같습니까? 다른 데 비교할 대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불만은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많았습니까? 네, 불만이 많았고요.
자, 자장면이 7,000원도 싼 편인데 사실 5,000원도 맛있는 것은 좀 심보가 고약하지요. 1,000원의 행복을 선사하시면 어떠십니까? 제가 알기로 구내식당 만족도가 높은 곳은 정말 유명한 곳밖에 없습니다. 유명 기획사들 이런 데 밥 맛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식당도 전혀 없습니다. 네. 일 잘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네. 그리고 일 잘하나 감시하는 것이 의원 역할이라 저는 늘 생각합니다. 네. 직원들도 방문객도 원하는 사항이니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중식비로 14만 원을 지원을 네, 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내식당보다는 단가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네. 현실화하고 네. 실제로 고급 식재료를 써서 높이는 방법들을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500원 차이가 아까 사진에서 네, 보셨죠? 맞습니다. 실제로 네, 큽니다. 꽤 크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필수 의료진을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기부를 받아서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예, 그래서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공공 의료기관입니다. 순천향대학병원과 같은 네. 2급 병원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환자를 보는데 어디서 전염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네. 의료진이 기부받아서, 물론 필수 의료진에서는 쓰고 있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기부받아서 쓴다는 것은 저는 슬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 추경을 통해서라도 꼭 해주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가운데로 좀 옮겨주세요. 이거 좀 옮겨주세요. 제가 질문 꼭지가 이번에도 많아가지고 시간 관계상 다 못한 점, 특히 소방본부장님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9월 도정 질의 때 교육청에도 아직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준비해서 더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준비해서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도정 질문은 도민들 가운데 궁금증을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다만 시간 관계상 못다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9월에 더욱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정광석 부의장님을 필두로 도민을 위해 현장을 누비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도민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안종혁 의원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